네. 자, 52페이지입니다. 세포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 파트죠. 필기노트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사람의 물질 대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질 대사 파트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여기서 들어가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라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화학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화학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뭐하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 두 가지로 나누어요. 자, 한번 아까 했던 거 복습해 볼게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결합하면 C6H12O6가 되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작은 물질이 큰 물질 된다 그래서 합성작용이라고 불렀어요. 합성. 기억나시죠? 합성작용을 화학 반응의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 동화작용이라고도 불러요. 이때 동자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을 동, 될 화. 하나가 된다. 즉, 두 개였던 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그때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빛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 빛 에너지를 한문으로 빛광자를 써서 광합성. 어려운 거 없죠? 그때 에너지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열.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들어왔죠. 맞죠? 에너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흡수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다시 합성은 어떤 측면에서? 물질의 측면에서 본 거야. 물질. 적어볼게요. 물질의 측면으로 봤을 때야. 흡열은 뭐예요? 에너지 측면에서 본 거예요. 에너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동화작용은 뭔가 합쳐지고 에너지가 들어오는 작용을 모두 다 포괄하는 말이고, 이화는 반대예요. 이화는 반대작용이에요. 이화는 아까 이 반응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분해 반응이라 그랬어요. 분해. 맞죠? 물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이거는 분해 반응이에요. 분해. 맞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밖으로 튀어나갔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 거예요. 그죠? 에너지적 측면으로 봤을 땐 열이 뭐 된 거예요? 발산된 거야. 발열 반응. 괜찮죠? 그래서 물질의 측면에서는 분해, 에너지 측면으로 봤을 땐 발열이라고도 부른다. 괜찮죠? 자, 이거에 대한 예시를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거 뭐라고요? 광합성.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지, 이 반응을? 세포 호흡이라고 불렀었죠. 세포 호흡. 이해되시죠? 우리 제가 써놨어요. 써놨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그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아셔야 돼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고 하는, 엽록체를 아까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세포 소기관이라고 불렀잖아요. 세포 소기관. 맞죠? 마찬가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불렀는데, 이 세포호흡도 마찬가지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마찬가지 세포소기관.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이라는 작용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구나.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러한 과정을 학자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래프로. 우리 학자들 그래프 좋아하죠?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에너지 상태가 에너지 이거는 경로 에너지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은 기존에 에너지가 많았는데 적어진 거니까 뭐 된 거야? 아, 에너지가 방출된 거야. 그죠? 이거 뭐라 하면 돼요? 에너지 방출됐으니까.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죠. 보이시죠? 이화 작용이구나. 이화. 그러면 반대로 낮은 에너지 상태였던 친구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했대. 이렇게 됐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오겠네. 흡수. 맞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동화라고 하면 되겠네. 이해되셨죠? 제 책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놨어요. 에너지가 흡수되어서 에너지량이 올라가는 걸 동화, 에너지가 떨어져서 방출되는 걸 이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중에서 광합성을 통해 들어오는 빛 에너지는 어려운 거 없어. 출처가 어딘데? 이 빛 에너지의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 그죠? 태양 에너지잖아. 이게 출처잖아요. 그죠?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어떻게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죠. 우주에서부터 오는 것 뿐인 거죠. 맞죠?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명체 개개인 각각에게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이 에너지야. 왜? 실질적인 어떤 생명 활동에 이용될 거니까. 맞죠? 내가 아무리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아도 내가 내 몸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야. 그런데 실제로 내가 영양물질을 섭취해가지고는 그 영양물질을 분해하고 세포호흡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내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겠죠. 오케이. 자, 에너지. 자, 에너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ATP라고 적어놨죠, 제가. 그거 설명할 거예요, 에너지. 자, 그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세포호흡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를 통해 방출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세포호흡을 통해 방출된 에너지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진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뜨끈뜨끈한 열 에너지. 이 열 에너지가 약 60%로 나와요. 전체 에너지량 중에서 60%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나온 이 열 에너지는 어디다 쓰여요? 주로 체온 유지에 많이 사용돼요. 주로 체온 유지에 많이 사용돼요. 그럼 나머지 에너지를 우리가 ATP라고 부르기도 하고 ATP라 부르는데 이 ATP를 화학 물질로 구성된 에너지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화학 에너지다.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게 약 40% 정도 나와요. 약 40%. 이거 에너지 효율 되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거 되게 좋은 거래요. 현재까지 만들어진 내연기관, 여러 어떤 에너지, 어떤 물질의 어떤 연소나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아무리 좋아봐야 20% 넘기가 힘들대요. 20% 넘기 힘들어. 그런데 생명체는 40%나 만드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래요. 아무튼. 자, 그러면 ATP 에너지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생겨 먹은 것부터 보자. 구조, 생긴 거. 제가 그림 다 그려놨어요. 다 그려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뭐예요? 저기 적혀 있죠?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염기라고 되어 있죠. 염기.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각형으로 그려놓은 거. 요걸 우리가 당이라고 불러요. 당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달달한 거. 포도당, 엿당, 설탕 하면서 여기 뭐 당 성분 있죠. 진짜 달달한 거.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로 제가 표현해 놓은 거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 인산이라 그래요. 인산. 자, 인산이 뭐냐? 화학기호 P 이거 뭐예요? 인이라고 불러요. 인. 들어봤죠? 인이라고 해요. 인 옆에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어. 인에 산소가 있다. 인에 산소가 붙어 있다. 인산.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산소가 전하가 그러니까 이제 이온화되었을 때 전하가 뭔지 알아요? 전하. 전기적 특성이 뭔지 알아요? 전기적 특성.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 친구 혹시 외웠어요? 모르면 이제 외웁시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대요. 전하. 전하를 띈다라고 우리가 불러요. 전하. 그러면 지금 보니까 P라고 하는 물질 중심으로 산소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산소가 많다 보니까 전하를 띠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하.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그 자체로는 전하가 뭐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그렇구나. 만약에 혹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배운 적 없어. 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그냥 인산이라는 거는 마이너스구나. 그냥 이렇게 외워요, 차라리.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실 원리가 있어요, 이게. 원리가. 왜 마이너스인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오늘 못 끝나요.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구나라고 이해까지 아니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중 가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이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렇구나만 해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편안하게 그렇구나. 괜찮죠? 인산이 마이너스까지도 그냥 받아들여요.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 인산이 다 옆에 붙어 있어. 다 뭐예요? 전하야. 마이너스 전하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보여. 염기와 당이 연결되고 당과 인산이 연결되는 것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보여. 얘들은 직선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얘들은 물결 표시를 해놨죠. 맞죠? 그런 이유가 있겠지. 물결 표시를 했는데 또 하나 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마이너스 전하인데 여기도 마이너스죠. 그럼 생각해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 이거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내용이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만났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서로를 끌어당겨. 괜찮죠? 마이너스와 플러스부터.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만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서로 멀어지려고 해. 서로 싫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 하려고 그래? 서로 싫어. 멀어지려고 해. 싫어. 괜찮죠? 이거는 물리. 그냥 중학교 때 배웠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죠. 어려운 거 없죠? 그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들어봤을 거야. 끌어당길 인. 힘력자를 써서 인력이라 불러요. 인력.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봤죠? 오케이.
인력, 끌 인자예요. 견인차 할 때 인, 끌다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이 둘을 묶어서 서로 밀어내는 힘. 척력이라 그래요. 척력. 척자는 배척하다 할 때 척자예요. 배척하다. 뜻이 뭐예요? 싫어한다 이 말이죠. 서로 싫어하는 힘을 척력이라 불러요. 잘 봐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왜? 뭐 때문에? 척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서로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물결 표시로 그려놓고는 서로 붙여놨죠. 실제로 물질을 관찰했을 때 붙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어? 여러분 자석 들고 와가지고 둘이 붙이라 붙여져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 그럼 뭐 했단 얘기예요? 여기다가 생명체가 억지로 에너지까지 넣어가면서 강제로 붙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강제로 붙여놓은 거야. 강제로. 그럼 이 힘이 어마무시하겠지. 여기에 살짝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끊어지면서 서로 팡 하고 떨어져 나갈 거야. 제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물결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이 강제로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에너지 상태가 매우 높다. 그렇겠죠? 굉장히 높겠죠? 그러한 인산들의 결합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책 봐요. 필기 노트 보면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물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오케이, 다시. 그러면 ATP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은 어디에 에너지가 있다?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에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끊어졌어. 끊어지면 인산이 어떻게 된다? 튕겨져 나가겠죠. 그때 맨 끝에 거 딱 끊었어. 그러면 여기는 인산이 튕겨져 나가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방출돼요? 에너지도 같이 방출돼요. 그때 그 에너지의 양을 학자가 측정한 거야. 별걸 다 측정하죠. 측정해봤더니 약 7.3 킬로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나오더라라는 걸 학자가 측정해내요. 괜찮죠? 그러면 이 ATP라고 하는 이 물질 한 개에 에너지가 몇 개 들은 거예요? 그쵸? 2개 들었잖아. 그럼 2개 들었으니까 얼마? 총 얼마? 약 15 정도 있겠네. 약. 제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를 다 머금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ATP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괜찮죠? 그때 여기에 있는 염기 이름이 하필이면 아데닌이라는 물질이야. 아데닌. 영어 알파벳은 안 외워도 돼요. 아데닌이라는 물질이고요. 당 성분은 리보스라고 불러요. 리보스. 영어로 적어볼게요. 안 외워도 돼요. 리보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인산은 편하게 P라고 쓸게요. 인이 중심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여기 아데닌과 리보스를 둘이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렇구나 안 돼요. 그렇구나.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산이 몇 개 있다? 현재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세 개를 혹시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봐봐요. 혹시 영어 별로 안 좋아하죠? 혹시 독백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독백. 혼자 말하는 거. 모르나? 모놀로그라 그러는데, 모놀로그. 안 들어봤어요? 모놀로그? 모노란 단어가 한 개란 뜻이야, 한 개. 한 개. 자전거가 영어로 뭐예요? 자전거.
네, 이렇게 써요. 어떻게 읽어요? 바이시클 이렇게 읽나? 바이사이클? 아무튼 사이클 뜻이 뭐예요? 사이클.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는 그 사이클 얘기하는 거죠. 바이, 이게 두기란 뜻이에요. 자전거 바퀴 두 개잖아요. bi 또는 뭐 이렇게 bi를 쓰면은 이게 두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 삼각형이 영어로 혹시 뭔지 알아요? 삼각형 영어로 트라이 앵글이라 그래요. 트라이앵글. 앵글 뜻이 뭐예요? 각. 트라이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세 개. 각이 세 개가 있는 걸 삼각형. 맞죠? 트라이라고 하면은 이게 세 개란 뜻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혹시 옷감 성분 중에 들어봤어요? 폴리에스테르? 이게 들어봤을 것 같은데. 폴리에스테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옷감 본 적 있죠? 에스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폴리하다는 얘기예요. 폴리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여러 개. 괜찮아요? 그럼 봐봐요. 폴리라고 쓰면 이게 여러 개란 뜻이에요. 여러 개. 됐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외웁시다. 이 정도는 외웁시다. 우리 책에 안 적혀 있을 거거든요. 필기노트 한쪽 구석에다 안 적혀 있나? 필기노트 한쪽 구석에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모노는 한 개. 모노. 깨끗하게 적자. 모노는 한 개. 바이라고 읽어요. 바이는 두 개. 트라이 세 개. 폴리 여러 개. 란 뜻이에요. 그죠? 세상에 영어도 해야 되고 한문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로 졸업했어요. 문과로 졸업해서 나름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문 있죠, 한문 제가 2급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한문을 좀 아는 편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다시 생명과학 공부, 그러니까 생물 이제 과학 공부를 할 때 아무래도 교과서 자체가 한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할 때 좀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바로 이해하는 거야. 이건 영어니까 에너지가 많이 있다. 그러한 인산들이 합쳐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어 이런 것도 조금 알면은 나중에 도움 많이 돼요. 아무튼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치고 까먹으면 됩니다. 그죠? 아무튼 네, 넘어갑시다. 그럼 잡아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P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죠? 3개 있으면 뭐라 쓰면 돼요? 트라이라고 쓰면 돼요. 트라이. 그래서 A, T, P가 된 거예요. 이 ATP의 의미가 뭐라고요? 아데노신 트라이 3개가 있다. 뭐가? P인산이.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ATP. 그러면 야, 이 선생아, 이거 잘린다며. 그럼 잘리면 나가니까 인산 2개밖에 없는 경우는 뭐라 부르면 돼? 뭐라 부르면 돼? 아까 BI 썼잖아. 그러면 아데노신 BP, A, BP라고 쓰면 되겠네. 맞아요. ABP라고 쓰면 되는데 학자가 ABP를 안 쓰고 ADP라고 써요. 네.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봐봐요. 아까 요거 BI를 2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학자도 있고 이렇게 쓴 학자도 있어요. 둘 다 2개란 뜻이에요. 옆에 적어두세요. 네. 이게 나중에 좀 심화 전공 가면은 이 BI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둡시다. 그래서 BI 이게 아마 영어의 어떤 변형인 것 같아요. 비스라고 쓰기도 해요. 비스. 다 같은 말입니다. 괜찮죠? 이 다 뜻이 뭐라고요? 다 2개란 뜻이에요. 2개. 그러면 ADP의 D는 뭐다? DI구나. 그래서 ADP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인산 1개가 빠져나가면 뭐라 부르자? ADP라고 부르자.
그러면 만약에 인산이 두 개가 빠져나가면 뭐라 쓰자? 두 개가 빠져나갔어.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뭐라 부르면 돼요? 뭐라 부르면 돼요? 한 개 있잖아. A, M, P. M은 뭐였어요? 모노, 한 개. 됐죠? 오케이. 이렇게 용어 정리까지 하고 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안하게 보여요. 어떤 시험 문제에 ATP가 ADP로 변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 가 과정은 뭔 이름으로 봐요? 뭐예요? ATP가 ADP가 되었대. 그러면 가 과정 이름 뭐가 돼요? 인산이 한 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는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다시 ATP에서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ADP가 됐죠. 그러면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분해죠. 떨어진 거니까. 분해는 돌아가서 분해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작용이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는 이화작용이다 이래 적어놔요. 그럼 맞아 틀려요? 그럼 맞는 말인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는 나 이래놨어. 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 이화예요. ADP가 ATP가 되었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인산이 하나 결합해야 되겠죠. 그럼 인산이 결합하는 과정이니까 동화작용이구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동화와 이화까지 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2번 에너지의 변화. 변화를 써볼게요. 잘 봐요. ATP라고 하는 친구가 ADP, AMP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돼요? 뭐라 부르면 돼요? 그렇죠. 이화작용이를 부르면 되죠. 떨어져 나가잖아. 에너지가 방출. 마찬가지 에너지가 방출. 동시에 뭐도 같이? 인산도 나가. 인산도 같이 나가. 그럼 뭐라 부르자? 이화작용이라고 부르자. 반대로 AMP가 ADP, ADP가 ATP 되는 과정에 에너지와 인산이 들어갈 거야. 마찬가지 에너지와 인산이 들어갈 거야. 이런 과정을 뭐라 부르자? 동화작용이라고 부르자. 이거 구분이 좀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3번 정리. 자, 총정리 요약 갑니다. 아까 CO2가 H2O랑 반대로 쓸게요. C6H12O6가 산소랑 결합해서 CO2와 H2O가 됐대. 자, 이 과정을 뭐라 하자? 이 과정을 뭐라 하자? 세포호흡이라고 하자. 자, 세포호흡 과정을 보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질이 작은 물질로 떨어져 나갔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화작용이라고 하자. 분해작용 맞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계속 갑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어 나갈 거야. 에너지가 방출돼요. 맞죠? 에너지 방출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은 이화작용 맞네.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발열됐어. 근데 이게 방출될 때 이 방출된 에너지가 두 가지 형태였어. 열 에너지와 그 다음에 ATP가 된다 그랬었죠. 열 에너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ATP를 잘 보면 ATP가 다른 색깔 ADP였던 친구가 ATP가 되는 과정에 이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에너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지금? 괜찮죠? 그러면 세포호흡은
열 에너지와 ATP를 생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적어볼게. 여기 위에 문장 첫 번째. 이게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 가지고 사람 진짜 질문 많았고 진짜 많이 틀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 들어가면 하는 거야. 잘 들어요. 이걸 기초를 딱 세워야 나중에 어려운 내용 할 때 이해가 돼요. 세포호흡 과정에서 열 에너지와 ATP가 생성된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끄덕끄덕 도리도리 좀 해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맞는 표현이죠. O예요. O. 자, 두 번째. 그러면 세포호흡 과정은 이화작용이다. OX.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좋아요. 고마워요. 끄덕끄덕. 해주면 고마워요. 틀려도 돼. 뭐 틀리면 못 돼. 괜찮죠? 이화작용과 어려운 거 없죠? 자, 세 번째. 잘 봐요. ADP가 ATP로 되는 과정은 이화작용이다. OX. X죠.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해야지. 맞잖아. 아까 배웠잖아. 다시 돌아와서. ATP가 ATP 되는 과정에 에너지와 인산이 들어가잖아. 이거는 동화라며.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돼요? 그럼 동화작용이라고 해야지. 그럼 잘 봐. 세포호흡 과정은 이화작용이라며. 그때 ATP 만들어진 다음에. 근데 얘는 왜 갑자기 동화작용이야? 이래갖고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저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봐봐요. 세포호흡 그 자체로 봤을 땐 기준이 얘예요. 얘가 기준이야. 그럼 얘가 분해된 거 맞죠? 맞죠? 에너지 방출된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이화라고 부를 수 있어. 기준이 얘기 때문에. 그런데 ATP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얘예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었는데? ATP로 바뀌었죠. 그러면 ATP가 되는 과정 아까 뭐라 그랬는데? 동화라고 했잖아. 얘만 따로 봤을 때는 동화가 맞아요. 그런데 세포호흡의 기준은 뭐라고요? 얘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OX가 달라져요. 괜찮죠? 이 문장 체크를 꼭 한번 해주세요. 괜찮죠? 그 책이 그 필기노트에 안 적혀 있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문제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질문이 많았던 거 이해가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따로 제가 필기노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또 따로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어디까지 설명이냐면 55페이지까지의 설명이에요. 55페이지까지 우리 책이 55페이지까지 설명을 쭉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54페이지 밑에 있는 ATP, ADP 회로 경로라 해가지고 그림 하나,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화와 동화작용에 관련된 그림 하나, 이 두 가지 그림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괜찮죠? 다시 5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남자 여자 그림 있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54페이지 맨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는 ATP, ADP 회로라고 나와 있는 그림 하나 맨 아래쪽 54페이지 맨 아래쪽 요 그림 두 개를 비교해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52페이지 있는 그림은 물질의 변화, 54페이지는 ATP와 ADP의 변화인 거예요. 차이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 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54페이지에 있는 위에 ATP 구조의 화학식도 다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 그냥 제가 그린 이런 간단한 그림만 외우시면 돼요. 간단한 그림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근육 수축 에너지를 쓴다, 물질 운반에 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셔도 돼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좀 보실게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에 보시면은 효모의 이산탄소 방출량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죠. 자, 효모라고 하는 물질 있죠. 라는 게 있죠. 요거 좀 알아둡시다. 효모와 효소는 다른 거예요. 칠판 봐요. 이것도 가끔 헷갈려 하시길래 효모랑 효소는 다른 거예요. 효모는 생물의 이름이에요. 생물의 이름이에요. 이름. 사자, 호랑이 이런 거예요. 효모는 생물의 이름. 효소는 물질의 이름이에요. 물질의 이름. 괜찮죠?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효모의 이산탄소량 방출이라면은 생물 가지고 실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생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효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혹시 기억나나요? 자, 봐봐요. A라는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 또는 변화하는 과정이 있대요. 이 변화하는 과정에 이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려고 해, 내가. 그러면 무엇을 처리하냐? 촉매라는 걸 처리해요. 촉매. 무언 어떤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매개체란 뜻이에요. 촉진시켜주는 매개체.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내가 A에서 B 과정을 변화할 때 그냥 물질이랑 툭 던져만 놔도 사실 잘 일어나. 천천히 바뀔 거야. 근데 난 이 반응을 빨리 하고 싶어. 또는 좀 잘 하고 싶어. 하면은 촉매 물질을 탁 집어넣잖아요. 그럼 반응이 확 빨리 일어나요. 정말 이해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자? 촉매라고 하자. 아주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해주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학자들이 화학물질로서 생명체 외부에만 존재한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명체 내에도 존재하더라 라는 걸 이해하고 알게 됐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전에 화학 반응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죠? 화학 반응은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에서는 뭐 생물에서 일어나든 뭐 밖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이 다 화학 반응이 맞는데 다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만 따로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물질 대사라. 아예 다른 새로 붙여준 거야. 마찬가지. 약간 그 욕심인 것 같아. 이름 붙여주고 싶은 욕심인 것 같아. 생물학자가 생물에서만 일어나는 촉매작용을 따로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생체 촉매라고 이름을 불렀다가 명칭을 이렇게 바꿔요. 효소라고. 괜찮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효소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이구나. 이해됐어요? 오케이.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의 이름이구나. 됐죠? 그걸 효소라고 하자. 돌아와서 책 56페이지. 효모의 이산탄소 방출량 비교하기라고 돼 있죠. 자, 거기에 자, 시험관 A, B, C, D를 나눠가지고는 A하고 B를 보니까 A는 5% 포도당 수용액, B도 5% 포당 수용액이야.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쵸? A에는 증류수,
B에는 효모액을 집어넣었죠. 오케이. 그러면 C와 D를 보니까 똑같이 효모액을 집어넣었는데 10% 포도당, 15% 포도당 용액을 각각 용액의 양을 달리하여, 용액의 퍼센테이지를 달리하여 시험관을 4개를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자, 여기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해 봅시다. 여기서 대조군 누구예요? 대조군. A, B, C, D 중에 누가 대조군이에요? 그렇죠. A가 대조군이죠. 왜? 증류수를 넣음으로써 아무 처리를 안 했잖아. 괜찮죠? 그럼 B, C, D가 실험군이에요. 야, 이 선생아. 그럼 B, C, D처럼 실험군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야 돼? 그렇죠? A, B 비교했죠? 그럼 마찬가지야. A, C, A, D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괜찮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용액이 다르네. 그럼 다른 만큼 뭔가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B하고 C, B하고 D를 각각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로 이해할 수 있어요? B하고 C. 그렇죠. B는 5%인데 C는 10%잖아. 똑같이 효모액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퍼센테이지 차이 때문에 어떤 변화가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또는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간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표만 보더라도 이게 어떠한 것을 목적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림 볼게요. 그림. 자, 맹관부 혼합용액에 쭉 집어넣고 솜을 틀어 막아. 틀어 막아 놨더니 여기 맹관부라고 하는 볼록 솟은 부분에 기체가 꽉 모였어. 그 기체를 무슨 기체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었대. 자, 수산화칼륨 혹시 무슨 기능인지 알아요? 수산화칼륨. 자, 영어로 이렇게 적어요. KOH라고 적어요. 이걸 수산화칼륨이라고 해요. 수산화칼륨의 기능 뭐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혹시 모르신다면 적어두세요. 수산화칼륨의 기능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이다. 이산화탄소 제거.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맹관부에 쌓여있던 기체가 사라진 걸로 보아하니 그 기체는 무엇이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였을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실험이었느냐? 용액, 그러니까 포도당 용액을 집어넣고 중간에 솜으로 틀어막았죠. 그 말은 산소 공급을 차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도 안 일어나요. 산소 봐봐. 이거 칠판 봐봐. 칠판. 여기 보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분해 작용을 하잖아. 그런데 산소를 틀어막아 버렸어. 못 들어가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해 반응이 안 일어난 줄 알았는데 효모라고 하는 생명체는 분해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출시키더라. 제 말 이해가 됐죠? 그렇게 산소가 없이도 생명활동을 하는, 즉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도 있다라는 실험이에요. 괜찮죠? 그 과정에 방출된 기체가 무엇이다? 이산화탄소더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필기노트 잠깐 한번 볼게요. 필기노트. 자, 필기노트에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지나갈게요. 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표를 보시면. 자, 연소는 어려운 거 없죠. 연소가 뭐예요? 연소. 편하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자, 종이를 갖고 있고 종이에다 라이터를 쫙 했어. 그러면 타 들어가죠. 이 타 들어가는 과정을 연소라고 해요. 자, 연소할 때, 자, 봅니다. 표. 산소 필요하죠?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 그 캠프파이어 같은데 이제 그 캠핑 갔을 때 불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 좀 작을 때 후 하면 커지잖아요. 산소 넣어주는 거예요. 분해 정도, 그죠? 종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생성 물질, 이산화탄소랑 물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물은 증발돼요. 오케이. 그 다음 에너지 발생량, 당연히 다량이 나오겠지. 왜? 우리가 이제 그 불 지피는데 근처로 가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다량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장소, 생물 외부, 그죠? 매우 고온 상태에서 라이터 같은 걸로 불을 직접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이다. 효소 같은 거 당연히 안 쓰이겠지. 왜?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만 쓰이니까. 그 다음에 산소호흡.
이거는 산소가 있는 호흡이라는 뜻이니까 산소를 충분히 공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자, 당연히 산소 있을 거고 분해 정도는 뭐예요? 완전 분해. 이산화탄소랑 물로 완전 분해될 거야. 에너지 발생량 당연히 다량으로 나오겠지. 자,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세포호흡인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효소 당연히 쓰이겠지. 자, 물질 내사할 때 당연히 효소 쓰입니다. 알아둡시다. 이것도 뭐라? 화학반이라는 물질 내사에 효소가 반드시 쓰입니다. 효소까지 알아둡시다. 왜? 생명체 일어나는 거니까.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 효소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에 효소가 참여하지 않는 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생명체 화학 반응엔 효소가 모두 관여한다예요. 모두 관여한다. 자, 넘어가서 무산소 호흡. 호흡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산소 없이도 일어나는 거. 아까 뭐였어요?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실험이었네. 맞죠? 자, 산소가 없는 환경에 일어나니까 산소 X. 분해 정도를 보니까 불완전 분해래. 생성 물질이 만들어지다 말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네, 저도 술 좋아해요. 술 보면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야 돼. 이 알코올이라는 물질을 효모라고 하는 생명체를 가지고 산소를 틀어막아 가지고는 알코올을 이렇게 뽑아내게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게 이거예요. 무산소 호흡. 알코올을 만들 수 있어. 젖산도 마찬가지. 젖산 같은 경우 우리가 운동을 과격하게 하면은 알배기잖아요. 그 알이 젖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에너지 발생량 당연히 많이 못 만들 거야. 산소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장소는 세포질이라는 곳인데 세포질이 어디냐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의 핵이 이렇게 있겠죠. 핵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세포질. 다음에 효소 당연히 필요하니까 사용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밑에 보니까 제가 형광펜 표시해놨죠.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 해가지고 알코올 발효는 포도당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 젖산 발효는 포도당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안 만들어져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연소랑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요즘엔 잘 안 나와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거는 이렇구나. 자, 마지막 요거하고 마칠게요. 맨 밑에 물질 이동하고 이렇게 그림자 그려놨죠.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는 뒤에 가서도 시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딱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 적을게요. 물질 이동. 자, 첫 번째 확산, 삼투, 능동, 수송. 자, 확산 들어봤죠? 퍼져나간다. 퍼져나간다. 퍼져나갈 때 언제까지 퍼져나갈까요? 봐봐요. 좀 웃기긴 한데 여기서 내가 방구를 빻겼어요. 그럼 방구를 끼면은 이 주변에는 아주 고농도의 방구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는 저 끝에 앉아있는 감독님은 어떨까요? 거의 안 느껴지겠죠. 냄새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냄새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 말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으로 쫙 퍼져나갈 때는 이렇게 서로 비슷비슷해질 때까지 퍼져나가요. 괜찮죠?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확산은 그렇다는 거. 자, 물질에 이동하는 거는 얘가 용질이 이동을 합니다. 용질, 용매, 용해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오케이. 제가 그림 다 그려놨어요. 용질이 이동을 합니다. 용질 이동할 때 어디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서로 같아질 때까지
서로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을 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ATP 에너지를 사용할까 안 할까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퍼져나가는 게. 자, 삼투 같은 경우에는 용매가 이동해요. 용매. 자, 용매가 뭐죠?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뭐 비유를 들면 용질은 소금, 용매는 물이에요. 됐죠?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자? 용매라고 하자. 괜찮죠? 물이 이동한 현상, 용매 삼투라고 하자. 삼투는 용매가 어떻게 되느냐? 물이, 봐봐요. 아마 이거 많이 봤을 텐데. 여기에 U자 모양의 시험관에다가 여기에는 용액을 담을 때 20% 소금물이고, 소금물. 반대쪽에 담을 때는 여기에는 10%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누가 더 짜요? A, B. 누가 더 짜요? A가 더 짜죠? 20% 농도니까. 그러면 농도가 짜. 그러면 짠 거와 싱거운 거, 상대적인 거죠. 싱거운 것 중에서 물의 이동 방향은 어디로 갈까? 이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이동해요? 물의 이동 방향 어느 쪽이야? 물의 이동 방향은 B에서 A 방향일 거예요. 왜? 잘 봐요. 이거 짜죠? 편하게 얘기해서. 이거 싱겁죠? 그죠? 여러분 라면 먹을 때 짜게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요? 나 라면 엄청 내가 짜게 끓였어. 짜게 끓였어. 먹으면 짜하잖아요. 뭐가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대답해줘. 물 먹고 싶죠?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20% 농도는 짜니까 물이 먹고 싶어. 이래야 그냥. 이게 좀 쉬워요. 다시. 용매는 물이 이동한 현상인데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해요. 이해됐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ATP는 사용하지 않아요. 됐죠?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마지막 능동수송은 뭐냐? 질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요. 딱 봐도 이상하죠?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대. 그러면 저농도는 계속 더 저농도고 고농도는 더 고농도가 되죠. 이러한 현상을 능동수송이라고 부르고 억지로 이동한 현상이라서 ATP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물질 이동해가지고 그림 표로 잘 만들어가지고 정리해놨죠.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말씀을 안 드려도 아까 설명한 대로 59페이지에 개념모아 정리하기, 그 다음에 60페이지, 61페이지 나와 있는 개념 기본 문제, 이거 두 개는 필수로 푸셔야 됩니다. 적용하기까지는 안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재수, 삼수이신 분들은 푸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숙제, OX 문제 숙제, 인터넷 보신 분들은 자료실에 올라가요. 그래서 푸시고 다음 주에 이와 관련돼 있는 이 문제하고 책에 있는 문제하고 OX 문제 중에서 X 된 거 그거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진도 나가고. 괜찮죠? 오케이. 다음 주까지 숙제 오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